지금 달러는 수술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금융권에서 그 월가나 이제 연준에서. 왜냐면은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어서 그래요. 달러가 지금 병들었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월가가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축통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충분히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유동성이 많아야 돼요. 화폐가 희소하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희소하다는 의미는 충분하지만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거든요. 사실은 월가가 지난 200년간 해왔던 금융 시스템이란 거는 쉽게 얘기하면 돈놀이에요. 사채업자들이 100만 원 꺼지고 20만 원 이자로 받는 거를 월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쁘게 포장하는 거죠. 근데 저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와 기술력을 가지고 금융권으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무시무시한 적이 지금 방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들과 싸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본질을 까보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초장에 죽여버리든가 내 편으로 만들든가. 작가님, 그럼 이제 앞서서 얘기해 주셨지만 지니어스 액트, 이제 스테이블 코인 육성 국가 혁신 법안이 이게 통과가 되면서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기존에 우리가 누리고 있었던 월가의 기득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돈 많이 벌잖아요, 그분들. 그분들은 저항을 할 텐데 월가에서 반대하거나 어떤 저항하는 입장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지금 월가는 기본적으로는 현 체제를 최대한 유지하자는 거겠죠. 왜냐면은 그 본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지만 달러 시스템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막판 국면에 왔다라는 것도 자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월가 JP 모건이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나 뭐 지금 현재는 이제 투자은행보다는 이제 금융위 이후에는 이제 블랙록 같은 자산운용사들이 더 많은 돈을 굴리게 됐는데, 이 금융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달러 시스템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니까 별이 마지막에 가장 밝은 빛을 내고 사라지잖아요. 네. 최대한 이 자산 가치를 끌어올려서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겠죠. 이 시스템을 정리하겠죠. 근데 마지막 국면에서 이제 가장 이 가치를 끌어올릴 거예요. 왜냐면 본인들이 비싼 값에 팔아야 되니까 이 시스템을. 네. 그러니까 달러 시스템이라는 거에 대한 이득을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 움직임도 있을 거고,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네. 거시경제적인 트렌드나 이제 모든 사실은 그 시스템이나 모든 그 생물이나 무생물은 그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거는 다 생로병사의 과정을 거치잖아요. 만들어져서 성장하고 늙고 병들고 죽거든요. 그거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도 마찬가지예요. 완벽할 수 없으니까 어떤 장점 때문에 채택을 했지만 어떤 부조리나 단점들이 노출되면서 자꾸 그 시스템이 이제 병들어가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수술하거나 다른 거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달러는 수술할 수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 금융권에서 그 월가나 이제 연준에서. 왜냐면은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달러가 지금 병들었다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월가가 너무 많이 발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본원 통화에 비해서 대출을 통해서 너무 많이 발행했다. 근데 너무 많이 발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기축통화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충분히 공급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많아야 돼요. 화폐가 희소하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희소하다는 의미는 충분하지만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다거든요. 비트코인이 왜 좋냐면 사실은 그게 이제 1억 개인가 10억 개잖아요. 1 비트코인이 10억 사토시인가? 그렇죠. 네, 나눠지니까. 네, 충분히 있지만 더 이상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거는 충분히 있지만이에요. 다이아몬드가 금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충분히 없어서 그래. 은은 충분히 있지만 왜 그럴까? 그건 이제 또 하나 이제 그걸 만든 이제 또 인간들의 서사였던 거거든요. 은하고 금하고 사실 똑같아요. 속성이. 그런 건데, 근데 그러면 월가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도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고, 달러라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낡고 못 쓰게 되는 내 돈줄,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 네. 지금 늙고 병들어서 이제 그 자꾸 나오는 그 알이 그렇게 건강하지 않을 알을 자꾸 낳아요. 그럼 이 거위를 이제 배를 가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알을 꺼내고 끝낼 거냐, 네. 아니면 이 거위한테 영양제를 주고 수술을 해서 살릴 거냐인데 이 거위의 배를 가르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월가도. 왜냐면 구조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신뢰도가 떨어졌잖아요. 네. 많이 발행해서.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거는 너 앞으로 돈 빌리려면 더 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용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신용 점수가. 미국이. 그러니까 그럼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 유동성을 줄인다. 그러면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아서 조금 줄여도 되긴 하지만 네. 어쨌거나 그냥 원리적으로 보면, 근본적으로 보면 이 유동성과 신뢰도라는 이 기축통화의 어떤 두 가지 근본적인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한 가지를 높이면 한 가지가 떨어지고 또 신뢰도를 높이면 유동성이 떨어지는. 이게 이제 두 가지를 다 못한다가 트리핀 딜레마라는 거잖아요. 월가도 알고 있어요, 그거를. 그러면 새로운 모델을 찾는 게 쉽게 얘기해서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우리가 발행권은 없지만 빨리 보유하고 선점해서 이득을 우리가 취해야 된다. 월가도 그걸 인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새로운 화폐 시스템에 월가가 뭔가를 해야겠다라고 인식하는 게 하나 있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달러도
바로 버릴 게 아니라 뭔가 최대한 극대화하고 포장해서 예쁘게 포장해서 그래도 이걸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비싸게 팔고 먹튀하겠다는 네. 거위를 그래도 분도 발라주고 예. 적당히 목욕도 시켜줘서 그 안에 황금알이 있다고 거짓말 쳐서 바보 같은 이제 원래 자산시장은 다 그렇잖아요. 내가 바보지만 더 바보에게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더 바보한테 팔아야 돼. 그래서 그러면 달러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그 시스템도 뭔가는 지금 가치를 끌어올려야겠다는 작업들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철저하게 저항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도 지금 3분의 2는 반대한 게 그래 달러 시스템 지켜야 된다는 여론이 있겠죠. 네. 그렇지만 그래도 3분의 1 이상이 찬성한 거는 그렇지만 이제 JP 모건 입장에서 볼 때도 지금 스테이블코인 발행해야 돼. 그럼 저거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트리 들어와서 페이팔 코인 발행하고 엑스닷컴에서 엑스머니 발행할 텐데 월가가 할 수 있는 게 있겠어? 그때 가서 그러니까 JPM 코인 지금 발행하고 있는 거 이거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서 우리도 스테이블 코인 사업해서 대응해야 돼. 준비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혁명이 있을 때는 기득권 세력들과 혁명 세력들 간의 어떤 교집합이 생겨요. 근데 그렇다면 지금 빅테크들 일론 머스크나 피터 트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금 금융을 하겠다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들어왔어요. 네. 근데 200년 동안 해왔던 월가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술력과 데이터, 빅데이터는 이들이 더 우세하지만 금융의 어떤 네트워크나 어떤 그 노하우는 금융사가 훨씬 더 막강하죠. 그러니까 이쪽들이 저항하면 자신들도 불필요한 비용을 써야 되잖아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자신들이 금융 시스템이라는 걸 또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월가가 지난 200년간 해왔던 금융 시스템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돈놀이에요. 사채업자들이 100만 원 꺼지고 20만 원 이자로 받는 거를 월가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예쁘게 포장하는 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무슨 파생 상품, 선물, 옵션 들어만 봐도 머리 아프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다 포장지하고 이름 싹 지우고 나서 이게 뭐야? 그러면 대출, 100% 대출이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금융 노하우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별거 아니야. 네. 대출이야 그냥. 근데 저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빅데이터와 기술력을 가지고 금융권으로 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무시무시한 적이 지금 방 안에 들어왔는데 내가 그들과 싸우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본질을 까보고 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초장에 죽여버리든가 내 편으로 만들든가. 아직 이들이 노하우가 금융 노하우가 없을 때 죽여버리든가 네. 아니면 아예 서로 그냥 야합을 하든가. 네. 그래서 원래는 규제 가지고 죽이려고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KYC 인증이라고 해서 이제 신분 확인 그리고 이제 돈 세탁 방지, 이제 AML 뭐 등등 그리고 이제 뭐 반독점법 무슨 법으로 해서 이 빅테크들이 금융권에 못 들어오게 계속 막아놨죠. 이번에도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 강력하게 주장하고 공화당 의원 내에서 그게 설득 당했더라면은 빅테크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권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럼 계속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라는 어떤 통화 금융 이 잔치에는 월가와 연준의 잔치죠. 근데 지금 빅테크가 들어왔잖아요. 맞아요. 못 막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불가항력적으로 어쨌거나 인정을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영악하고 똑똑한 CEO라면 어떻게 할까? 그냥 대차게 싸워서만은 해답이 안 나온.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하고 피터 틸이 하려고 하는 거에 지분을 태워야죠. 엑스머니나 페이팔 US 달러에 자기 지분을 태워서 앞으로 키울 이득의 잔치의 이제 일부를 자기들의 이득으로 만들어야 됐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혁명 세력하고 기득권 세력 간의 어떤 그 교집합, 어떤 모종의 거래를 하게 되는데 원래 그래서 옛날에 프랑스 혁명 때도 부르주아 세력하고 귀족 세력 간의 교집합이 생겨서 부르주아들이 이제 득세하고 귀족들을 나중에 이제 보장해주고 뭐 이런 그 거래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에 JP 모건의 월가의 금융 그 귀족들도 빅테크 신흥 세력들 부르주아들이 들어왔을 때 합작사를 설립하거나 지분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들을 취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금융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스테이블 코인들도 많이 해야 되는 게 이제 비자나 마스터 같은 기존의 지불 네트워크를 가진 사업자들과 제휴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거나 이제 유통시키거나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그 기득권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리고 이 신흥 세력들도 많은 기득권들을 만나려고 하고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장기적으로는 싫죠. 그 파이를 키워서 나눠 먹고 싶겠어요. 그렇죠. 특히나 피터 틸하고 일론 머스크는 독점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경쟁이라는 거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경쟁이란 바보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 기업이라는 거는 내가 나만의 영역을 찾아서 독점을 하고 그 작은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전 세계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하는 전략이에요. 네. 그게 이제 페이팔, 엑스닷컴, 테슬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지금은 서로 필요하니까 혁명 세력하고 손을 잡고 이제 어떤 그 공동의 노선을 일부 가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중에 가다가 야, 이제 니네가 알고 있는 거 우리도 다 니네 필요 없어. 그럼 지분 빼라고 하겠죠. 계약 연장 안 해주고. 그렇죠. 근데 피터 틸이 실제 그 준비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피터 틸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이냐면 피터 틸은 지금 페이팔 스테이블 코인을 이미 발행하고 있거든요. 그때 의회를 설득하고 트럼프 원래 계속 그 일기 때부터 트럼프 경제자문위원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그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그 캐치프레이즈가 지금 딱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캐치프레이즈예요. 음. 암호화폐가 미국의 패권, 달러의 패권에 도움이 된다. 암호화폐가 패권에 도움이 된다고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 지금 미국이나 모든 정부가 암호화폐를 반대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탈중앙화니까. 그쵸. 이게 국가 이익에 반한다. 이거 네네네. 감시도 안 되고. 그러니까 패권에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암호화폐는 그 정부 패권, 국가 패권, 특히 미국의 어떤 달러 패권을 가지고 있는, 화폐 패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정부의 패권에 위협이 된다라는 서사를 인식하고 있으니까 트럼프도 폰지 사기라고 하고 모든 정부가 다 암호화폐를 반대했죠. 네. 근데 이거를 가지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누가 그거를 들어요? 내가 지금 친구들한테도 비트코인 투자하라고 제발 좀, 니네 내가 좋아서, 친구 좋아서 부자 되라고 좀 알려주는 거야 라고 얘기해도 다들 야, 너 막 기자까지 하는 녀석이 왜 그래? 한 2, 3년 전만 해도 왜 그래? 정신 차려, 이런 얘기 들었어요. 아. 그 신한은행 국민은행 다니고 여의도에 네. 일하는 친구들한테 너 왜 그래? 막 그랬어요. 그 정부 공무원하고 있는 직영부 국장 되는 친구놈이 너 왜 그래 임마, 너 기자식이라 해놓고 왜 그래? 약간 사이비 빠지는 듯한. 정신 차려,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좀 친한 애들은 네. 장단반 진단반으로 계속 사라고 해도, 근데 걔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도 이 머리가, 사람이 한번 자기가 세팅해 놓은 어떤 그 생각의 토대가 있으면 절대 그거 못 버려요, 죽기 전에. 그래서 지금 특히나 공부 많이 한 사람들, 네. 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기 생각이 옳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의 토대를 구축해 나가는데 초중고 무슨 저 사교육비랑 뭐 해외 유학비, 뭐 대학 등록금, 뭐 어학연수비 다 합하면은 수억 들였어요. 맞아요. 자기가 지금 이 생각의 어떤 이 로직을 만들어 놓은 듣도 보도 못한 화폐를 갖고 와가지고 사라고 하니까 내가 그거를 받아들이려면 수억 들인 그 비용을 날려버려야 돼. 아.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 이거 잘못됐어, 나는 새롭게 생각의 틀을 만들어야 돼, 이렇게 개방된 생각을 못 가져요 사람들. 엘리트, 특히나 엘리트들이. 왜냐면 매몰 비용이잖아요. 그쵸. 내가 엄마 아빠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나 유학 보내느라고 수억 들였는데 네. 지금 내가 배운 거랑 전혀 다른 얘기하면 내가 그동안 배웠던 거 다 날려버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국은 오히려 전혀 모르는 분들은 가가지고 얘기하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 아. 투자하면 돼요? 사면 지금 사도 돼요? 이렇게 물어봐. 돈 벌 수 있어요. 그분들이 똑똑한 분들이에요. 근데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야, 너 내가 화폐에 대해서 얘기해 줄게, 앉아봐 창이가. 그리고 막 설명해, 구구절절 설명해. 나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 화폐. 그 교수들을 예. 막 설명해. 그래놓고 이제 마지막 가서 창이가 정신 차려, 사지 마, 위험해, 내가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잠깐 좀 되게 동의가 되는 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엘리트들 혹은 이 경제를 좀 공부했다는 분들은 정말 수억 원에 드는 소리, 뭐 10억이 넘을 수죠. 뭐 미국 유학 갔다 하면 특히나.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체제 지식을 쌓기 위한 비용이 그게 매몰 비용이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이게 비트코인 가격이 하나에 뭐 1,000원, 10,000원, 150만 원 할 때는 이게 철옹성 같았는데 이게 5천만 원, 1억, 1억 5천 이렇게 올라오고 하니까 이 비용이 낮은 분들은 깨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익 모델이에요. 네. 수익의 문제예요, 쉽게 얘기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지금 내 생각의 토대를 네. 구축하는, 예를 들어서 경제학 교수님, 화폐 경제학 교수님이 비트코인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은 네. 내 모든 교육비를 비트코인 샀을 때 이제 상쇄하고 남는 이득이 남았을 때. 나는 지금 내가 유학 갔다 오고 10억 들었는데 비트코인 사봤자 10억밖에 이득이 없다, 안 사죠. 그쵸. 근데 비트코인 사면, 내 생각을 바꿔서 비트코인 사면 100억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 생각하죠. 근데 1억 번다? 그냥 내 생각대로 사는 게 낫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저희 일반인 건데 투자 잘하는 분들은 사실 그런 거 나는 뭐 그런 공부 안 하고 한 1억밖에 안 썼어, 내 교육비에.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것이 생겼을 때 그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비용이 가장 적은 사람들은 선입견이 없고 생각의 토대가 고정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생각의 토대가 고정됐다는 거는 거기에 많은 비용 들였다는 거예요. 그쵸. 그걸 고정시켜 놓지 않으면 자기가 손해 보는데. 음. 나는 예를 들어서 케인지안 그 경제학을 공부했는데 갑자기 하이에크 경제학을 가져와서 앞으로 이걸 가르치라고 해. 근데 내가 그거 가르치려면 케인지안 경제학 내가 배웠던 거, 미국 하버드 유학 갔다 와가지고 배웠던 유학비 다 날리고 이 하이에크 집에 가지고 공부해야 돼. 근데 비트코인 이해하려면 하이에크 경제학을 공부해야 되거든요. 네. 누가 그걸 하겠어요? 나 하버드 나왔는데, 그쵸. 나 스탠퍼드 나왔는데, 나 아이비리그 나왔는데, 그런 거 가져가면 이거 사기야, 잘못돼. 너 왜 이런 그 마이너한 걸 배워? 야, 경제학은 아담 스미스, 케인즈지. 그쵸. 그 미국이지, 달러지. 너 왜 그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이에크 공부해서 누가 100억 벌었다. 그럼 잠깐 엄마가 나한테 유학비로 준 게 계산기 뚫게 보니까 대략 1년에 한 1억 7천. 네. 4년 해가지고 한 얼추 그냥 이것저것 뭐 인플레이션 하면 10억인데 뭐 비트코인 사면은 20억 벌어? 좀 생각해볼까? 뭐 이러다가 누가 100억 벌었다. 딱 그러면 아 그래? 하이에크 공부 좀 해볼까? 아 결국 시장 파이가 커지고 이득이 커질 것 같아야 이게 바뀔 수 있다. 그러니까 엘리트가. 돈 문제죠. 그러니까 그 인간이란 거는 그 자신의 어떤 물질욕을 굉장히 아름다운 그 단어들도 포장하는 기술이 있어요. 네. 그게 공부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먹물들 흔히 얘기하는. 네. 야 그냥 까고 얘기해봐. 이거 야 그냥 너 그냥 속마음 얘기해봐. 그럼 다 돈 문제예요. 인류가 가지고 있는 역사상 거의 모든 문제는 거의 90% 돈 문제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무슨 종교의 문제, 이념의 문제, 사상의 문제, 윤리의 문제, 교육의 문제 포장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반대하는 분들한테 그분들은 자기가 100억 볼 거라는 확신을 안 갖고 있으니까 반대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반대했던 모든 분들한테 가서 지금 비트코인 사시면 누가 100억 드릴게요. 그냥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네. 당장 집에 가서 비트코인 밤새도록 공부할 분들이 그분들이에요. 돈 문제입니다. 뭐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럼 작가님 뭐 지금 얘기 마지막 4부로 피터 틸이 그렇게 이제 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 가지고 어떤 걸 준비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개인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금융이 바뀔 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은 오르는지 4부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3부 하시고요. 네네. 네, 마지막 4부 하겠습니다. 아, 내용이 좋습니다.